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녀. 이제는 90세가 훌쩍 넘은 고종 황제의 손녀 이혜경 씨. 195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의친왕의 20일 남녀라고 그러나 네, 형제 중에 딸로서 5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는 1930년에 태어났고 그 1930년이 바로 내가 5월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공일에는 자기를 다 뺏기시고 일본으로 끌려가셨던 해. 이혜경 씨는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의 13남 9녀 중 5째 딸로 3살 때 생모와 헤어져 의친왕비의 손에 자랐는데요. 아버지 의친왕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임시정부에 편지를 보내 독립운동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일본에 건너올 것을 강요받았지만 끝내 거부하며 항일의 기계를 굽히지 않던 인물이지만 이혜경 씨가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건 한참 뒤 먼 이국 땅에서입니다. 그 시절 음악을 전공해 대학까지 나온 이혜경 씨는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했던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에 유학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피란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미국 군인 하나가 음악한 사람인데 미국 가고 싶어서 학교들을 알아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금방 풀 스칼러십을 준다고. 그래서 도망오다시피 나왔어요. 당시 미국행 비행기 표값만 $650. 의친 왕비가 사준 피아노를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던 의친 왕비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도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삽니다. 여자가 왜 대학은 가서 뭘 하냐고 그랬지. 내가 몰래 가서 이화대학에 가서 시험 쳐서 입학이 됐다가 어머니한테 할 수 없다, 보내주마. 그리고 그거 다 대주셔서 어머니 덕택에 제가 이화대학을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 못 나오고 다른 언니들처럼 여학교만 졸업하고 시집을 갔을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유학 생활. 이혜경 씨는 식당 서빙은 물론 백화점에서 지점장과 비서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1969년 콜롬비아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과 아버지에 대해 공부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역사를 새로 다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 배운 거죠, 책 읽으면서. 그러다가 결국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했고 우리나라도 신통하게 생각하고 우리 일제가 기록한 역사에서 아버지가 매일 술에 빠져 살았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이혜경 씨는 아버지 의친왕의 행적을 알리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또 재외 한국 유물반환 요청 활동과 함께 곳곳에 흩어진 조선 왕조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된다면 아버지 묘소를 그렇게 그냥 너무 가엾게 해놓지 않고 적어도 비석하고 그 옆에 씌워놓는 왜 문신이나 그런 거라도 해서 그대로 의친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격에 맞는 그 산소 하나만 해주고 그리고 자손이라도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나중에 생각 있는 사람이 와서 봐서 이게 의친왕이라고는 가엾은 왕자 하나의 묘라구나 그래서 봐줄 수 있으면 그거는 나의 욕심이죠.
일제가 기록한 역사에는 방탕한 난봉꾼으로 왜곡돼 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아버지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날. 남은 생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낙건퐁 파차리라 커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결혼식 동선을 꼼꼼히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 혼례를 치르기 때문인데요. ถ้าได้แต่งงานก็อยากจะแต่งแบบเกาหลีที่เป็นพิธีเกาหลีจริงๆแต่ว่าในไทยเนี่ยไม่มีเลยค่ะก็คือเห็นทางศูนย์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 한국 여행을 갔을 때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그 매력에 빠진 커플. 결혼을 준비하면서 2020년 4월 한국에서 전통 혼례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전통 혼례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죠. 전통 혼례 체험 신청자는 거의 40여 커플이 신청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아주 많은 한테 커플도 있었고 태국인 커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연 하나하나를 읽어서 직원들끼리 이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เพื่อนๆตื่นเต้นกันมากเลยจะได้ใส่ชุดก็คือแบบยากมากที่จะแบบจั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แบบนี้ครับ 사극에서만 보던 한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한국 전통 혼례는 결혼식을 치르는 커플만큼이나 친구들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인데요. 때문에 친구들의 축하 공연도 아리랑으로 준비합니다. 태국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수하기 힘든 테이블은 사진을 보며 직접 만들고 유기 그릇은 현지 한국 식당을 찾아 빌려가며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ก็ถือ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มีการจัดงานแต่งงานโบราณแบบเกาหลีขึ้นใช่ไหมคะจัดได้ไหมเพราะว่าอุปกรณ์ทุกอย่างเนี่ยมันจะหาซื้อไม่ได้ที่เมืองไทยอย่างเช่นชุดเจ้าบ่าวเจ้าสาวแล้วก็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혼례. 한국 전통 방식 그대로 신랑이 신의를 상징하는 기러기 한 쌍을 신부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맞절을 한 뒤 잔을 교환하며 둘이 부부가 된다는 것을 서약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이 나와 닭을 날리면서 전통 혼례가 마무리됩니다. 하객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선물한 태국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입니다. พิธีแตกต่างกันมากค่ะตรงที่เกาหลีจะมีคำนับกันค่ะแล้วก็จะมีพิธีปล่อยไก่เนาะแล้วก็มีกินพุทราค่ะก็ประทับใจตรงที่ไม่เหมือนกันเนี่ยแหละค่ะแล้วก็หาที่ไหนไม่ได้ค่ะ 한국의 전통 혼례와 또 한국의 한복을 자연스럽게 태국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한복을 알리는 부대 행사로서 기획을 했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생의 특별한 날을 한국 전통 문화로 장식한 커플. ครับวันนี้ก็มีความ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มากครับแล้วก็เป็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แบบลืมยากมากเลยเป็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แบบน่าประทับใจแล้วก็น่าเผยแพร่ช่วยกันเผยแพร่ต่อไปครับ 전통 혼례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낯선 매력을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한류는 그들의 생활 속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한국어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벌써 5년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73세 프란시스 씨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프란시스 케이튼입니다. Yes, I visited South Korea with my husband in April of 2017. We rode bikes from Seoul to Busan. When I traveled in Korea, I was inspired by the Korean people and their language. 프란시스 씨는 5년 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에 매료됐는데요. 여행 당시 방 있어요? 얼마예요? 고맙습니다.처럼 간단한 문장만 구사한 게 아쉬워 캐나다로 돌아와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란세스 씨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학생이고요. 예습이나 복습, 숙제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수업하지 않을 때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생활 속에 한국어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이제는 공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어 외에도 자전거와 피아노, 오페라, 재즈 수업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프란시스 씨. 인생의 즐거움은 바로 무엇이든 도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No matter what your age is, there are still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o. Whatever it is, just do it. Take a trip, move to a house, or even learn a new language. It's a chance to gain new experience, to meet new people, and even learn more about yourself. 설레고 긴장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날. 마지막까지 직접 적어가며 만든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영락없는 수험생인데요. 최근 BTS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장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응시생의 연령대가 16세부터 73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20대 초중반에 국한되었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중장년층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한국어 콘텐츠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어 교재 개발 아니면 연구 등이 더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열정 만학도 프란시스 씨. 아직 한국어 이름은 없지만 발음이 예쁜 송세영이라고 불리고 싶다는데요.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열정 가득한 자세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 계획입니다. I have a dream of spending 3 months a year in Korea, living with a family who only speaks Korean so that I will become fluent in Korean.